예,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주완준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문제는 고3 응용어법 문제와 고2 응용어법 문제입니다. 두 문제 전부 다 고2, 고3 학생들 1등급 대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 문제 풀기 전에 주제부터 파악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시면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문장 해석해 보시면, 자, there's a saying that. 자, 속담이란 게 있는데요. There are no cultural relativists. 그 어떠한 문화적인 상대주의가 없다고 합니다. 자, 어디에서? At 30,000 feet. 3만 피트 안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일단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다 알려준 단어거든요. 요 단어입니다. 혹시 박병현 선생님, 상대주의랑 상대성이랑 절대성이 있는데 혹시 그 차이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문화 얘기가 나와가지고 예. 상대적 문화라 그러면 뭔가 문화를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느낌이 있고 예. 절대적 문화주의다 그러면 뭔가 절대적 기준이 있어서 어떤 문화만이 우월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봤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 고2, 고3 지문에서는 이 relative랑 그 다음에 absolute 이 두 가지의 단어는 정반대로 쓰이면서 자, 이때에는 상대성, 절대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상대성이란 게 그냥 추상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면요. 얘는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absolute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변하지 않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들어갑니다. 지금 이 글은 그렇게 쓰인 relativist거든요. 그럼 결국에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relativist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변화가 없다라는 걸 전제하고 글을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문장입니다. 자, the laws of aerodynamics. 공기역합의 법칙인 work.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regardless of. 뭐뭐에 상관없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political. 정치적인 혹은 or social prejudices. 사회적인 편견에 관계없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are disputably true 라고 되어 있으니까 논란의 여지 없이 진실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앞에 있는 문장이랑 이어가 보시면 결국 여기에서 문화 상대주의는 절대 없으며 앞에 있는 이러한 법칙들은 절대적으로 진실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로부터 모든 문장을 다 읽는 게 아니라 1등급 대상이기 때문에 중간에 역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중간에 벗이 보이시죠? 그럼 여기부터 지금 다시 강조가 되거나 혹은 내용이 반전될 텐데 이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자, 뒤에 읽어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과학적인 개념, 그 뒤에 길게 that부터 discourse까지가 앞에 있는 개념을 꾸며주는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담론에서 놓치고 있는 개념이래요. 근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몇몇 질문들은 굉장히 올바르고 and clear, 명백한 답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correct랑 clear는 앞에 했던 절대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정확하게 주제가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러한 답변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such questions, 그러한 질문들은 can be called, 불릴 수가 있는데 과학적인 질문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그의 답변들, 즉 과학적인 질문들의 답변은 무조건 represent, 보여줄 수가 있는데 진실, truth를 보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사실 주제는 끝났거든요. 그럼 주제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주제는
입니다. 그리고 1번, 2번 보면서 체크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의 체크 포인트는 여기 보시면 regardlessly of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 regardlessly를 regardless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체크 포인트는 품사입니다.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읽지 않아서 다시 한번 읽고 지금 보여드릴 거거든요. 자, you don't need pollsters. 당신은 설문조사가 필요 없고 혹은 죄송합니다. 자, or randomizing trials. 뭔가를 무작위로 하는 시도가 필요 없답니다. to determine. 결정하기 위해서인데 어떻게 그 parachute가 works 하는지, 즉 낙하산이 작용하는지 안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해석해 봤을 때 사실 지금 여기에는 randomizing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 이 부분을 저는 randomized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체크 포인트는 태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regardless로 고쳤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regardlessly 앞에 동사의 work가 나와 있기 때문에 동사를 꾸며주는 거는 부사다 라고 해서 똑같은 맞는 문장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맥락상 봤을 때 뭐뭐에 상관없이 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regardless 뒤에 of가 붙어야지만 이게 전치사가 되면서 뭐뭐에도 상관없이가 되기 때문에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 형태가 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 뒤에 봤을 때 꾸며주고 있는 trial, 이 시도란 것이 스스로 무작위 시키는 게 아니라 무작위 되어진 것, 수동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수동의 분사인 randomized로 고쳐진 것이고요. 출제율 같은 경우에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수능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문형이고 내신에서 좀 가끔씩 등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출제율 같은 경우에는 5분의 3 정도,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랑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5분의 3.5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분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출제율이 정말 많습니다. 뭐 수능, 모의고사, 그리고 내신까지 뭐 하나하나 진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들이 분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출제율이 4.5로 보고 있고,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구별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난이도는 5분의 2.5로 잡았습니다.